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2018년도 3회차 시험 일자가 8월 19일 날 시험을 봤네요.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1과목 심리학 개론입니다. 1번 처벌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처벌입니다. 처벌은 한 번에 팍 줘야 효과가 있습니다. 처벌은 약한 강도에서 시작해서 웃기지 마라. 강한 강도에 시작을 해야 처벌의 효과가 없다. 답이 나왔습니다. 2번 넘어갑니다. 속전속결로 넘어갑니다.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촬영하는 이 시간이 지금 밤 9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불철주야. 아주 낮과 밤. 낮이 밤이, 낮에도 임상심리사, 밤에도 임상심리사, 임상심리사를 위해서 지금 여러분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의 꼭 들으시고 100% 합격을 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카페 댓글에 응원의 댓글을 좀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댓글이 저에게는 덕질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께 성심을 다해서 강의하는 게 덕질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카페에 또 이렇게 감사의 글을 올리는 건 덕질하는 거고, 덕질 찍찍 덕질을 잘할 때 덕치가 됩니다. 자, 2번 문제 까보시죠. 성격의 5요인의 특질 요인이다. 성격이 특질, 특성한 요인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척도가 틀리게 짝지어진 것은 나왔습니다. 성격 요인 5가지 있죠. 외호성 정경, 빅5 이론이죠. 외향성이냐, 내향성이냐, 호감성이냐. 호감성은 친밀함이다. 친밀함 또는 타인과의 조화. 그럼 답 나왔네 벌써요. 4번. 외향성, 따뜻한 마음, 마음이 따뜻하다 또는 마음이 안 따뜻하다, 무자비하다. 무자비한 사람은 호감성이 없죠. 그래서 따뜻한 마음은 호감성에 해당되는 거죠. 외향성이 아니다. 정답 나왔죠? 그래서 성실성, 또 정서적 불안정성, 신경증이죠. 또 경험에 대한 개방성, 이런 것들이 빅5 이론이다. 3번 문제 갑니다. 변산성의 측정이 기술치로 짝정. 변산성이라는 것은요, 산만하다. 애들 보면 넌 왜 이렇게 성격이 산만하니? 이 산만하다. 왔다리 갔다리. 갔다리가 산만하다. 제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독서실 다녔는데 별명이 왔다리 갔다리예요. 독서실에서 공부 안 하고 왔다 갔다 10분 앉았다 화장실 가봐. 10분 앉았다 왔다리 갔다리. 산만한 거죠. 이런 것들을 짝져진 게 뭐냐면요. 이 분산도라고도 하고 변산성이라고도 하고 산포도라고 하고 산만하다. 분산 이런 겁니다. 흩어진 정도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흩어진 정도. 그래서 최소값부터 최대값까지의 흩어진 정도. 이걸 범위라고 합니다. 범위.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1페이지부터 10페이지다. 범위. 또 정규분포에서 흩어진 거리. 정규분포에서 평균으로부터 ht어진 거리. 그래서 마이너스 1 표준 편차나 플러스 1 편차. 이런 편차, 흩어진 걸 알아보는 걸 표준 편차라고 합니다. 정규 분포에서 흩어진 걸 알아보는 걸 표준 편차라고 한다. 또 우리 오디션에서 나오죠. 오디션. 심사위원이 4명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빵점, 얘는 100점, 얘는 50, 얘는 60. 그래서 이렇게 점수가 제일 낮은 거는 제끼고 점수가 많은 것도 제끼고 이 두 개를 평균 내는 걸 사분위 편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산성, 분산성, 산포도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건 3가지가 있다. 범위, 표준 편차, 사분위 편차다. 4번 문제 갑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다음 중 변산성의 측정 방법이 아닌 것은 1번 범위, 2번 표준 편차, 3번 사분위 편차, 4번 떡볶이. 그럼 답이 떡볶이가 되겠죠. 지금 밤 9시가 넘고 저녁도 좀 그러니까 갑자기 떡볶이가 먹고 싶네요. 빨리 촬영 끝나고 집에 가서 떡볶이에다가 시원하게 맥주 한잔 하고 싶습니다. 4번 문제 까보시죠. 타인의 행동에 대한 원인, 귀인이죠. 귀인시. 귀인은 어떤 원인의 결과입니다. 외부적 요인을 과소평가하고 환경, 외부적 요인은 환경이에요.
내부적 요인을 과대평가. 보통 우리가 사람은 이기적인 동물이에요. 뭘 하면 맞아. 그거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거 내가 그거 다 알고 있었어. 이런 거. 자기중심적. 그래서 나는 환경은 내부적. 내가 맞아.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런 기본적인 성향이 있단 말이야. 이걸 기본적 요인이라고 한다. 5번 문제 갑니다. 에릭슨의 발달 이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기질의 차이가 성격 발달에 중요하다. 에릭슨은 기질의 차이가 아니라 환경과의 상호작용이다. 즉 발달 단계는 환경에 의해서 어떻게 발달하냐. 그래서 기질이 아니라 환경이다. 답 나왔으니까 볼 거 없죠. 6번 문제 갑니다. 아들러의 인간의 성격을 설명할 때 강조한 것이 아닌 것은 신경증 욕구. 신경증 욕구는 호나이가 주장했습니다. 신경증 호나이. 그래서 신경증 욕구는 호나이다. 아들러가 아니다. 7번 문제 갑니다. 인지학습 이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인지학습 이론. 인지가 뭐예요? 오랜만에 또 다시 불러보네요. 내가리. 영어로 DGR. 또 어떤 사람은 DGR이 약자가 뭐예요? 내가리입니다. 설명 틀린 것은 형태주의는 공간적인 관계보다는 시간 변인에 주로 관심있다 라고 나오는데 형태주의는 그냥 형태 모양이에요. 시간과 관계없다. 끝. 나머지 볼 거 없다. 7번 끝났고 8번 문제 갑니다. 기억 연구에서 집단이 회상한 수, 집단이 있습니다. A라는 집단이 회상한 수가 10개예요. 집단 구성원이 각각 A라는 집단에 10명이 있는데 10명 보고 너는 뭘 회상했어? 너는 뭘 회상했어? 10명 물어보게 되면 10개 이상 더 나온다 이거예요. 왜? 집단 구성원의 회상이 많으니까. 각자 생각하는 게 많으니까. 이걸 집단 구성원들이 모여서 서로 어떤 아이디어나 뭘 제시했다. 그래서 협력에서 나왔다. 협력억제라고 합니다. 집단 구성원, 구성원끼리 협력해야죠. 협력억제다. 9번 문제 갑니다. 인간의 성격을 공통 특질과 개별 특질로 구분하는 사람은 올퍼트입니다. 올퍼트다. 그래서 올퍼트. 특질, 쭉 특질은 몰라도 됩니다. 공동 특질은 어떤 문화에 속해 있는 많은 사람들, 한국인의 문화는 김치를 좋아한다. 이런 거는 공동 특질이에요. 개인의 특징, 나는 김치보다 나는 떡볶이를 좋아한다. 이건 개인 특질이죠. 이렇게 보면 됩니다. 누가 하겠다? 올퍼트다. 10번 문제 갑니다. 인지부조화 이론의 예로 적합해. 또 나왔네요. 인지부조화. 인지가 뭐예요? 대가리. 부조화는 안 맞는 거예요. 삑사리. 대가리가 삑사리 난 이유에 대해서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맛이 없는 빵을 10개나 먹은 후 맛이 없는데 10개나 먹었어. 왜? 배고프니까. 이건 대가리가 삑사리가 아니라 정상이에요. 이건 정상이다. 11번 갑니다. 비율 척도에 해당하는 명서등비. 명서등비. 즉 명명척도, 이름의 차이 정보, 서열척도, 순서, 등간척도, 간격, 온도계의 간격, 절대 0점이 없다. 즉 0의 속성이 없다. 비율척도. 절대 0점, 0의 속성이 있다. 그래서 비율을 나타낼 수 있다. 길이다. 그래서 비율 척도로 나타나는 것은 연령, 무게, 신장, 수위, 매출액, 출생률 이런 것들, 이런 백분율로 환산할 수 있다. 12번 갑니다. 단기 기억의 특성이 아닌 것은 정답 나오네요. 거대한 도서관에 비유할 수 있다. 거대한 도서관이라는 것은 보통 많은 양을 기억하는 거예요. 도서관에 책 많지 않습니까? 많은 양을 거대한 도서관이라고 비유했습니다. 많은 양을 보통 암묵적으로 대충 그럴 것이다. 많은 양을 암묵적으로 기억하는 건 장기 기억입니다. 단기 기억의 특징이 하는 건 4번이다. 딱 봐도요. 여러분 딱 봐도 그렇잖아요. 거대한 도서관이면 양이 많죠. 그러니까 단기가 아니라 장기겠죠. 끝. 13번 갑니다. 고전적 조건 형성의 효과적으로 학습되기 위한 조건은 나옵니다. 고전적 조건 형성, 파블로보. 가장 유명한 게 뭐예요? 개 실험이에요. 개. 음식이라는 무조건 자극이 있는데 여기다 종을 땡깡 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훈련을 시킨 거죠. 그다음에 종소리만 울려도 개가
침을 질질질 흐르더라. 조건 반응이 형성이 된 거죠. 즉 이렇게 중성 자극과 무조건 자극이 이렇게 서로 학습을 빨리 할 때 조건 형성이 빨리 되더라. 이걸 근접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접성에 해당한다. 정답 1번이다. 14번 갑니다. 비행기 여행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환자의 경우 정신분석적 입장에서 볼 때 이 두려움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정신분석은 뭐예요? 무의식. 무의식 찌찌뽕 끝. 15번 갑니다. 양적인 종속 변인과 독립 변인이 다수일 때 많아요. 다수라는 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 중다 같아요. 근데 이 문제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나와요. 변인을 등 간의 상호관계예요. 서로 상호관계는 뭐예요? 상관관계예요. 상호관계라는 것은 상관관계다. 상관관계를 찾으면 여기도 상관, 여기도 상관이네요. 얘들은 아니겠죠? 근데 다수면 중단데 다수일 때 변인들이에요.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변인은 변하는 원인이에요. 변하는 원인들 간의 그러니까 변하는 원인이 정확한 거죠. 그러니까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거예요. 인과응보. 이 인과응보가 정확하다 이거예요.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이 정확하다. 그 변인들 간이 정확성. 이 정확성을 우리가 정확한 증거. 이게 정준이라고 한다. 그래서 변인들 간이니까 변인들은 원인과 결과가 같아야 되니까 정확성을 의미한다. 그래서 정준이다. 만약에 다수일 때 얘를 빼면 얘가 되겠지만 변인들 간에 얘가 포인트입니다. 영어로 캐노니컬이라고 하는데 캐노니컬이라는 뜻은 뭐냐면 교회적이다. 또는 원칙적이다. 이게 이제 뭐 영어로 캐노니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준, 정확한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인들 간의 상호관계는 정확해야 된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번 갑니다. 기억의 인출 과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기억, 인출, 기억이 나오는 거죠. 기분과 내적 상태의 인출다소가 될 수 있다. 여러분도 기분 좋으면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까? 있다. 17번 갑니다. 피아제 이론에서 영화가 새로운 정보를 비춰 자신의 도식을 새로운 정보에 비춰서 자신의 도식을 수정하였다. 바꿨단 말이에요. 이건 피아제의 동화와 조절에 해당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example. 아빠가 강아지를 사갖고 왔어요. 근데 강아지가 흰 강아지예요. 그래서 강아지는 희구나라고 생각하는 건 동화예요. 정보가 입력됐기 때문에. 근데 엄마가 그 다음날 또 강아지를 사갖고 왔는데 이번에는 검정 강아지를 사갖고 왔어요. 강아지는 흰 것만 있는 게 아니구나. 검정색도 강아지구나 라고 내면에 도식화된 걸 변경하는 거예요. 이걸 조절이라고 해요. 조절. 강아지는 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검정색도 있구나. 그래서 새로운 정보가 자신의 도식을 수정하는 거예요. 흰 것이 아니라 흰 것도 있고 검정도 있구나. 이걸 조절 단계라고 한다. 조절이라고 합니다. 18번 갑니다. 시험 기간 중에 영화를 보러 간 학생이 더 공부한다고 해봐 낮을 것도 없어. 실제 영화를 보고 싶은데 이렇게 그럴듯한 구실을 붙여서 자기 내면을 위로하는 거 합리화다. 19번 갑니다. 연구에서 독립변인 이외의 영향, 독립변인 이외예요. 근데 그게 결과를 잘 잡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많이 얘기했죠. 원인이 되는 거 독립변인, 결과가 되는 거 종속변인, 직접적인 원인도 아니면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가외 변인이다. 그래서 이외, 가외에서 4번이다. 20번 갑니다. 원점수 25 뭐 이런 거 나오면 또 울렁증이 있는데요. 간단해요. 여러분 여기서는 공식을요. 보통 지점수 공식, 지점수. 이 지점수를 보통 표준 점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음수가 뜨기 때문에 이걸 백분율로 환산하는 점수를 T점수라고 합니다. 스탠다드 점수. 그래서 이 지점수 공식은 표준 편차분해.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표준 편차분해. 즉 이건 정규 분포상이에요. 정규 분포상에서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표준 편차라고 하는데 이 지점수를 구하는 방법은 표준 편차분의 원래 점수, 원점수 빼기 평균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이게 음수값이 뜨니까 이걸 양수로 바꾸는 게 t점수다. t점수는 10 곱하기 지점수 플러스 50이다. 예를 들면 지점수가 1이다. 그러면 10 곱하기 1 더하기 50 해서 10에서 100점 만점에 60점 맞았다. 막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공식이니까 표준 편차가 뭐예요? 4분의 원점수는 그대로 원점 25 빼기 평균은 20, 지가 다 써있지 않습니까? 계산기에 돌리면 1.25다. 간단하죠? 이렇게 해서 20번 문제까지 풀어봤는데 강의를 들으면 이야 강의 공부 진짜 겁나게 재밌네. 이거 공부 많이 할 게 없네. 가만히 있어봐. 한 열흘 강의 들으면 합격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팍팍 올 겁니다. 자, 두 번째 과목 이상심리학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1번 가보시겠습니다.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요. 뭐 조현병도 가장 대표적인 정신병이죠. 기타 정신병적이니까 다 이상이 있네요. 망상도 이상, 조현 양상도 이상, 긴장도 이상, 다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두 답이다. 끝. 22번 갑니다. DSM-5의 진료 분류에 대한 성격 장애 중 기이하고 괴팍한 특성과 가장 거리가 먼 기이하고 괴팍하다. 이게 정신분열증이에요. 정신분열증, 조현병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요. 정신분열증, 조현병이. 그래서 회피성 성격장애는 아니죠. 그래서 회피성은 회피하는 거니까요. 기이한 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피성 성격장애는 아니다. 23번 갑니다. 정신장애와 여기 잠깐 설명을 할까요? 뭐 복잡한데 이렇게 사회적으로 기이한 성격, 아주 이상한 성격이에요. 그래서 편집성, 조현성, 조현형 이게 다 이게 제일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A군이에요. A군. 이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다음 중 A군 성격장애가 아닌 것은 1번 편집성, 2번 조현성, 3번 조현형, 4번 반사회성입니다. 그래서 얘는 편집, 조현성, 조현형 얘는 A군 가장 심각한 거다라고 보면 됩니다. 회피성은 C에 있죠. 정신장애와 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학습장애 지능 수준과 관계없이 학업 성적이 현저하게 떨어진 경우 관계없이가 아니라 관계 있어야 돼요. 학습장애란 지능 수준이 예를 들면 지능 수준이 IQ가 150인데 공부하기 싫어요. 그래서 학업 성적이 현저히 떨어진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능 수준과 관계 있어요. 관계 없이가 아니라 있다. 24번 갑니다. 조현병의 원죄. 저기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게 답이 나오더라도 또 이런 게 신경 쓰여요. 뚜렛장애가 뭐죠? 궁금하네요. 이게 왜 궁금해요? 시험 문제 안 나오는데 제발 궁금해하지 마세요. 뭐 뚜렛장애 혹시 교수님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또 참 별의별 사람이 다 많아요. 뚜렛장애, 틱장애, 틱. 이렇게 틱장애. 그 뚜렛장애가 틱이다. 이걸 왜 알라고 그래요? 시험에 안 나오는데. 요거만 좀 집중해 주세요. 시험에 나오는 것만. 24번 갑니다. 조현병의 원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현된 정서. 조현병은 표현되면 이상한 게 기이하다. 그러니까 이상한 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간 긍정적인 감정. 뭘 긍정해요? 부정적인 감정이지. 기이한 감정들을 표현한 거죠. 정답 25번 갑니다. 치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울장애를 배제하려면 우울장애를 없애려면 치매 증상이 아침에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치매, 우울 이건 같이 일어나요. 치매가 있는 사람은 우울도 하고 아침에 더욱 아침과 관계없다. 그래서 우울장애를 배제하는 것과 아침과는 관계없다. 끝. 26번 갑니다. 범불안장애, 불안이 계속 쓸데없는 불안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거죠. DSM-5 진단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걱정의 초점이 주로 과거 자신의 잘못에 과거 자기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걱정해. 계속 시험 때도 걱정, 밥을 먹어도 걱정, 잠을 못 자도 걱정, 오줌을 싸도 걱정, 똥을 싸도 걱정 이런 걸 범불안장애라고 그래요.
과거는 묻지 마세요. 27번 갑니다. 자기애성 성격장애에 대한 이론과 그 설명이 잘못 연결된 것은 타인이 자신에게 매우 도움이. 자기애성 성격장애는요, 지만 잘났어요. 자기 애니까 지만 잘났. 타인은 개무시해요. 지만 잘났어요. 그래서 타인이 자신에게 도움된다. 웃기지 마라. 지만 잘났다. 28번 갑니다. 우울유발적 귀인 방식이에요. 우울이 유발적 귀인 방식. 어떤 식으로 귀인하냐. 이건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우울 귀인 방식은 안정적이다, 내부적이다, 전반적이다 라고 나오는데 내용이 되게 좋아 보여요. 그래서 헷갈리거든요. 이거 내용이 좋은 내용 아니에요. 실패 경험에 뭘 실패했어요. 시험을 봤는데 잘못 봤어요. 그럼 나는 원래 시험만 보면 잘 못 봐. 이렇게 일반화시키는 거. 일반화시키는 걸 전반적 귀인이라고 그래요. 잘못된 거죠. 내부적 기운, 실패 경험이 내 탓이야. 내가 성격이 못나서, 내가 뭐 내 기질이 원래 그렇지 뭐 이렇게 자기 탓을 하는 걸 내부적 기인이라고 해요. 안정적 기인, 이것도 좋은 말 같죠. 안정적이라는 말은 만성적이에요. 그래서 항상 나는 원래 그렇지 뭐 이렇게 아주 만성화되어 있다. 예를 들면 고스톱을 쳐도 5강이 들어와도 고스톱을 치는데 비교해서 뭐 하지 마. 지금 밤이라 좀 자극적인 비교를 뭐 화투를 잘 치는 분들이 있고 뭐죠. 화투를 딱 5강에 들어와도 아유 나는 못 먹을 거야. 원래 못 먹어. 이게 만성적으로 나는 원래 실력이 없어. 뭐 먹으면 뭐에 또 쌀 건데. 이런 사람들은 항상 실패한다 이거죠. 특정적 기인은 아니다. 29번 갑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알코올 분해 효소가 부족하다. 그렇죠. 보통 그래서 남자하고 여자하고 설명하면 여자분들이 알코올에 대해서 빨리 흡수가 되고 취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30번 갑니다. A양은 음대 입학 시험을 앞두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증상. 이거 목소리가 안 나와요. 이걸 신체 증상이라고 하죠. 신체에 이상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로. 그래서 스트레스로 신체 이상이 있다. 이거를 신체 전환장애라고 해요. 이거 시험 안 나올 데가 없어요. 폐축여도 시험에 나와요. 전환장애. 전환장애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뭐 이게 폐축여도 나와요. 5.5 먹고 들어가는 거 전환장애.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요. 영어 외우면 게트레이예요. 전환장애는 프로이드에서 나온 건데 프로이드의 그 임상심리 그 대상 환자인데 참 이게 프로이드가 얘기한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사실 뭐 프로이드가 얘기한 거니까요. 환자예요. 근데 아빠가 병원에 누워 있어요. 환자가 안 나오라고 그래. 안 나오라는 환자가 아빠가 병원에 누워 있는데 아빠 병간호를 해요. 근데 갑자기 아빠 꼬치를 만지고 싶어요. 얘가 안 나오가. 근데 만지면 죄의식을 느껴요. 그래서 안 만지려고 손을 꼭 이렇게 옆으로 묶어놔요. 그래서 손을 못 써요, 결국은. 그래서 손을 못 써서 스트레스가 억압을 하니까 못 써서 신체 증상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프로이드가 이 임상 환자를 보고 이걸 보고 전환장애, 스트레스가 신체 증상으로 나타난다라고 만든 게 이제 전환장애예요. 뭐 말도 안 되는 이론 같지만 프로이드가 만들었습니다. 전환장애. 그래서 스트레스가 신체 증상화시킨다. 전환장애. 31번 갑니다. 남성이 사정에 어려움을 겪어요. 성적 절정함을 느끼지 못하는 성기능력. 사정에 어려움을 느껴요. 지속적이죠. 어려움을 느끼니까. 사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속적이다. 지루증. 32번 갑니다. 다음 중 조증 증상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경우는 조증, 오버하는 거예요. 로또가 당첨될 것 같아서 자동차를 샀어요. 카드로. 미친 거 아니에요? 나 오늘 퇴직금을 꺼서 로또. 그래서 평상심을 읽고 뭐가 될 것 같아. 나 된다니까 로또. 그래서 주식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주식. 이번에 이거 주식 대박 날 것 같아. 셀트리온 이거 바이오 주식인데 이거 뭐 만들면 대박 날 것 같아. 이거 나 무조건 100만 원치 사면 나중에 10억 가. 조증이에요, 조증. 조증 증상.
이런 사람은 결국은 파멸로 종식을 하죠. 33번 갑니다. 품행장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품행장애가 이른 나이는 나이가 품행장애가 이른 나이에 발병할수록 예후가 좋지 않다. 맞죠? 이거 속담 있죠. 싹수가 노랗다. 어렸을 때 품행이 지랄 맞으면 끝까지 지랄 맞다 이거죠. 34번 갑니다. 의존성 성격장애 진단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신이 사회적으로 무능하고 열등하다. 이거는 의존성 성격장애와 관련이 갖고 이건 회피성이죠. 이거는 회피성 성격장애다. 나는 항상 무능해, 열등해 이렇게. 35번 갑니다. 우울장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우울한 겁니다. 우울증과 관련된 뇌회로는 밝혀진 적이 없다. 뇌회로, 우울증, 우울증의 뇌적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호르몬에 따라서 우울 변화, 세로토닌이라든지 이런 그래서 세로토닌이 역류가 되는 게 그게 항우울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뇌회로와 밝혀진 것이 없다가 아니라 있다. 호르몬과도 관계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36번으로 가죠. 강한 공포, 곧 죽지 않을까 봐 하는 불안. 죽을 것 같아. 아, 나 미칠 것 같아. 숨이 안 쉬어져. 공황장애죠. 공황장애. 37번 갑니다. DSM-5의 특정 학습 장애의 감별 진단과 그걸 특별 학습이에요. 그럼 뭐야? 신경, 지적, 우울 장애는 특정 학습 장애가 아니에요. 그냥 우울한 거지. 그래서 우울 장애는 거리가 멀다. 38번 갑니다. 이상행동 및 정신장애의 판별 기준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가족의 불편함과 고통. 가족의 불편함과 고통도 일반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건 이상행동과 거리가 멀다. 39번 갑니다. 보통 이제 여기서 좀 더 심학습하면 보통 정신장애나 이상행동은 가족의 불편함과 고통이 아니라 개인의 이상행동과 정신장애를 진단한 겁니다. 39번 갑니다. 알츠하이머병의 유전적 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신경섬유 매듭이 정상 발달 노인에 비해서 매우 적다라고. 신경이 이건 간단해요. 이렇게 피가 잘 흘러가야 돼 뇌에. 근데 피가 매듭이 지는 거예요. 이렇게 매듭이 착. 매듭이 지면 피가 안 흘러가겠죠. 그러니까 뇌의 활동량이 적겠죠. 그래서 기억력이 감퇴되는 거. 그래서 매듭이 많다. 나이가 먹을수록. 결국은 피 혈액순환이 막혀 있다. 매듭에 따라서. 그래서 알츠하이머 병이 생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40번 갑니다. 섭식장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섭식 먹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 20대 중반에 처음 발병한다. 신경성 식욕부진증, 섭식장애는 여성 청소년에게 여성들 외모에 예민하고 그래서 살찔까 봐 밥 안 먹고 안 먹다가 또 혼자 폭식하고 또 청소년기 외모에 아주 민감할 때 나타난다. 20대 중반에 처음 발생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청소년기나 청소년기다. 그래서 중반이 아니라 청소년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과목 마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덕희였습니다.